자, 여러분 어떻게 자 많이 쉬었어요? 오늘 어때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공부는 어떻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 재미있군요. 예, 그러시면 된 거예요. 예? 공부가 재밌대요. 이 반이었군요. 공부가 재밌대요.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글쎄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한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미있다.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시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라는 거 있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 관심이 있으면 궁금해하고 고민을 하면서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 필요해요. 관심. 자,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이랬어요. 여러분 주방 싱크대를 딱 열면 무슨 트랩이 있다고요? 주방 싱크대를 딱 여는 순간 무슨 통이 있어? 그렇죠. 드럼 트랩. 그렇죠? 자, 우리가 뭐 대형 음식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방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 트랩, 기름기 찌꺼기. 그렇죠? 우리가 바닥용 트랩이 있었어요. 바닥용 트랩. 벨처럼 생긴 트랩 뭐라고요? 벨 트랩. 그렇죠? 벨 트랩.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 334쪽에 보면 직접 가열식과 그다음에 간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 오늘부터는 항상 이 가운데서 시작할게요. 가운데서 공평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자. 보일러가 있어요. B자 쓸게요. 보일러. 물을 막 부글부글 끓이는 거야. 그렇죠? 예,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여기 저탕조가 있고요. 저탕조.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수도꼭지. 자, 생략하고. 그러면 이 보일러의 물을 저탕조로 연결하겠죠. 연결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보일러,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였는데, 끓인 물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시 연결을 해준 겁니다. 다시 연결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급탕관이라고 하죠. 급탕관이에요. 끝났어요. 그럼 A가 뜨거운 물을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럼 B는 뜨거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오죠. 처음에 찬물이 나오겠죠. 왜? 뜨거운 물이 올 때마다 계속 지가 받아 쓰니까.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요? 단관식. 단관식은 보통 탕전까지 15m 이내가 되도록 해야 돼요. 지나치게 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식어요. 물이 식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고가예요? 저가예요? 저가죠. 저가. 그래서 주로 소규모에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대규모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 물을 다시 어디까지? 식은 물은 다시 어디로 가라? 보일러로 가라. 응? 이 보일러로 가게 되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관의 이름을 반탄간 또는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복귀간다, 복귀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급탄간과 반탄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얘가 단이라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복간식. 이 복간식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이 계속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A가 뜨거운 물을 다 써도 B는 물이 계속 순환하니까 굳이 지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간식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예? 에너지요? 에너지가 뭐요? 에너지 절감이요? 돈이 더 들어가요. 한수 돼갖고 예. 열이 덜 식는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요. 자, 이 복간식을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B가 항상 뜨거운 물을 틀 수 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즉시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게 가능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물이 계속 순환하니까 뜨거운 물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어가죠. 왜?
우리가 물을 쓰지 않아도 뜨거운 물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단관식은 그랬어. 복관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 단관식과 복관식 중에요. 우리가 물이 순환을 해야 돼. 물이 순환을 촉진하는 게 바로 뭐냐 그랬더니 순환 펌프라 그래. 무슨 펌프요? 순환 펌프. 그러면 다시 우리 선생님 기회를 드릴게요. 예, 순환 펌프가 필요한 것은 급탄관일까요? 아니면 반탄관일까요? 예? 아, 급탄관 같대요. 근데 우리 반어법이죠, 지금. 급탄관이 아니란 얘기죠. 그쵸? 예, 반탄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뜨거운 물은 에너지 갖고 있죠. 항상 우리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죠? 열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 얘가 이 열이 뜨거우면 어떻게 높은 곳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열을 갖고 있는 이런 급탄관은 지가 알아서 순환을 하죠. 근데 물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차가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환 펌프가 필요한 것은 뭐다? 반탄관이다, 급탄관이다? 반탄관이다라는 얘기고요. 중요한 문제죠. 순환 펌프가 필요한 것은 반탄관이에요. 됐죠? 이제 여러분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틀렸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은 뭐다? 시험장 가서 안 틀려요. 질문하신 분이 만약 틀렸습니다. 그건 절대 안 까먹어. 그죠?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까먹어. 본인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평소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생각을 조금씩 하면 시험장 가면 그게 다 눈에 들어와요. 자, 일단 순환 펌프는 반탄관에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 펌프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순환 펌프 있으면 보다 순환이 촉진되겠죠. 그렇죠? 촉진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까 뜨거운 물은 현재 우리 교과서상 60도 정도까지 끓인대요. 60도. 보통 60도. 최근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55도까지만 끓이라는 얘기도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보통 교과서는 60도씨까지 끓여라. 그 다음에 물의 비율이 1kcal per kg 도시니까 곱하기 하면 60도씨죠. 60kcal per kg을 우리가 표준급탕이라 그래요. 표준급탕 부하라고 하는데 요건 교과서용 얘기이고 최근엔 55도 이하로 끓이고 만약 더 필요하다면 뭐라? 별도로 승온을 해서 물을 써라.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많은 물들은 결국 60도까지 가야 한가요? 안 가니까 좀 낮은 온도로 끓여서 쓰고 필요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물을 끓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과에서는 60도시다 그래요. 그럼 60도 이상 끓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다만 60도 이상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주방. 기름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데는 별도로 자기들이 온도를 높여서 물을 끓여줘요. 일반 수도꼭지에 나오는 급탄가가 좀 부족하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건, 자, 60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옆으로 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래. 여기서 이 간이 뭐냐면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과부하. 오버로드라고 해서 너무너무 뜨거운 물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물이 한 100도까지 올라갔는데 아까처럼 수도꼭지를 딱 틀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상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부한 건 바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찬물과 섞여서 다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요. 그럼 현재 뜨거운 물이 막 열받아서 막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밸브를 막 닫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서 인간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여의주에 밀고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용이 뭐가 돼요? 이무기가 돼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해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기는? 밸브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밸브를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요 관을 뭐라고 하냐면, 요 관을.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어요. 뭐 본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팽창관 도중에 밸브를 단다? 안 달아줘요. 그 다음에 요 탱크는 요렇게 개방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 한다? 요거를 우리가 팽창 탱크라 그래요. 팽창 탱크라는 겁니다. 팽창 탱크다. 그럼 팽창관의 역할은 뭡니까? 과부하를 해소하는 거. 뭐라고요?
과부하를 해소하는 거. 과열로 인한 부하를 해소하는 게 바로 팽창관, 팽창탱크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뜨거운 물이 이렇게 공급이 돼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직접 가열식. 무슨 방식이요? 직접 가열식. 중앙식 급탕 방식 중 직접 가열식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중앙식 가열 방식 중 직접 가열 방식. 직접 가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접 가열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과 간접이다. 좀 비교가 되는 거죠. 둘 다 중앙식 방법인데.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 저탕조가 있어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해놓죠 뭐. 예.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팽창관이나 팽창 탱크 있죠?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둘 중에 한 방법인데 어쨌든 시스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어요, 제가. 자, 그럼 얘는 보세요. 뜨거운 물입니다. 섞이지 않아. 섞이지 않죠, 지금? 뭘 통해서? 코일을 통해서 열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요. 얘가 뭘까? 저탕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 뜨거워진 열은 이렇게 공급하다가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다시 어디로 간다? 저탕조로 가는 방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응? 하나만 그리니까 복잡하니까, 뭐 하나만 그려줄게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관계없죠. 어쨌든, 요런 방식은 뭐냐면, 그 다음에 얘도 오버히트 하면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되겠죠? 뜨거워진 물은 찬물과 섞어서. 자, 요런 방식인데, 얘도 뭐가 있어요? 팽창 탱크 있고, 팽창관이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직접적으로 끓인 물을 보내준 거예요? 아니면 코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했다? 간접적으로 코일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 가열 방식이라 그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전열 효율이에요. 열을 전달하는 효율은, 자, 누가 우수할까요? 자, 직접이 우수할까요? 간접이 우수할까요? 직접이 우수하죠. 응? 직접 우수하죠. 전열 효율은 우수하다. 열을 잘 전달한다. 그러면, 대규모 건축에는 우리가 직접 가열을 할까요? 간접 가열을 할까요? 예? 간접 가열. 왜 간접 가열을 해야 되죠? 은은하게 데필 수 있으니까요. 은은하게 데피면 효율이 떨어진다며요. 그런데 왜 대규모로 간접 가열을 해야겠죠? 직접 가열은 보일러 안에 탱크가 있는 거 보시잖아요. 예. 탱크가 있으니까 뭐 어떠고요? 탱크 용량이 보일러에 직접 가열하면 예. 보일러 자체가 워낙 커지잖아요. 보일러 자체가 커진다? 얘는 보일러가 그러면 얘는 커야 되고 얘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보일러가 됐든 뭐 여러 개 됐든 그런 말. 그럼 얘는 보일러 작은 거도 되냐고요, 그럼요. 그것도 지금 커져야 되는데 그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그 비슷한 얘기 같지만 뭔가 말씀하시다 보니까 뭐예요? 약간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요. 자, 보시죠. 우리가 얘를 만약 대규모로 이용했다 치자고요. 대규모로. 자, 주목하세요. 지금 비슷한 얘기 하신 거 맞긴 했는데 여기 조금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자, 대규모로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얘를 대규모로 하면 보일러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요? 보일러 쳐져야 돼. 더 큰 문제는 뭐가 될까? 얘를 규모를 크게 하자면 연결돼 있죠? 직접 연결돼 있죠? 뭐가 커져요? 수압이 커져요. 뭐가요? 수압이. 압력이 높게 걸리는 거예요.
얘가 건물이 켜지면 배관이 직접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으니까 배관이 연결된 그 물이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터질 수 있어요. 너무 압력이 세니까. 얘의 규모를 크게 하는 거 큰 관계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규모를 크게 하면 또 어떤 거 생겨요? 얘도 물이 규모가 크다는 얘기. 규모가 크다면 어떻게 된다? 보일러의 압력이 너무 세게 걸리는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얘는 물도 크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높은 큰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보일러의 압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그래서 얘가 대규모에 적합한 거예요. 안전하니까. 안전성이에요. 얘는 뭐냐면 얘는 보일러 용량이 큰 보일러 크게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 직접적으로 배관이 연결 안 되고 코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급탕하는 규모가 큰다 하더라도 여기 압력이 높게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 얘는 항상 이 보일러는 저압용 보일러도 충분하다. 시험 문제 가끔 내요. 자, 우리가 간접가해식은 대규모에 적합하다. 그렇죠? 규모가 커지면 얘는 압력은 고압력이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왜 틀려요? 얘는 이 보일러에 순환 코일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지 전체의 물이 직접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일러의 이러한 급탕 규모의 어떤 정도가 압력으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간접가열이 안전하죠? 간접가열 안전하니까 대규모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얘는 대규모가 되면 어떤 문제? 보일러는 대규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대규모하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서 나중에 과부하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물의 이동량이 많죠. 저탕조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뭐가 돼? 물때가 낄 수 있어. 물때가 끼면 어떻게 돼? 배관에. 그렇죠. 배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고 과부하 생기죠. 얘는 물때가 많이 안 껴. 왜? 소량의 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열만 전해주고 나오고 전해주고 오고 얘는 어떻게 돼? 같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물량이 많고 하니까 얘는 물때가 많이 생기고 얘는 물때가 작게 생겨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자, 우리가 난방용 보일러를 이용해서 급탕용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난방용 보일러는 우리가 증기 난방 보일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증기 난방 보일러 온도 몇 도예요? 100도보다 훨씬 높죠? 훨씬 높아, 증기는. 무지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뜨거운 증기를 여기 보일러가 있어. 무슨 보일러가? 이 보일러가 만약에 이 보일러를 난방과 급탕을 겸용했다 치자고요. 그럼 증기 보일러 열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 얘는 다 저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들어갈 게 없어요. 왜? 너무너무나 전열효율이 좋으니까 나쁘니까? 우수하니까. 그러나 얘가 만약 난방용 보일러도 증기 난방 보일러다. 근데 한쪽에 뭐다? 한쪽에 난방을 하는 열원을 주고 한쪽엔 급탕을 주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직접 가열, 간접 가열? 간접 가열 방식이니까 전율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아까처럼 기수원압처럼 급작스럽게 급탕이 높은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다?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서 어떤 건물에 증기 난방 보일러를 있다면 그 난방용 보일러로 급탕이 가능한 방식은 직접 가열 방식이다, 간접 가열 방식이다? 간접 가열 방식이다.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보완이 됐죠? 우리 선생님 분명히 맞는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 요 포인트가 뭐다? 안전과 관련되고 또 무엇과? 압력과 관련된 거, 압력. 안전과 압력을 동시에 검토하다 보니까 대규모에 적합한 방식이다. 어때요? 정리하면 공부할 게 없죠, 이제 보니까. 그죠? 없잖아, 그죠?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제가 암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면 답이 다 보여요. 이걸 억지로 외우려면 힘들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면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이런 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이. 그쵸? 자, 그러면 현재 큰 무리 없이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335쪽 가면은 단관식과 순환식이라고 있죠. 그쵸? 복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관식을 딱 봤더니 자,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관식은 환탄관, 복기관이 있다, 없다? 없다. 몇 미터까지 가능하다? 15m.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지. 그쵸, 외우네. 그럼 단관식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복관식.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관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뭐라고요? 즉시 뭐가 나오도록?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단간식 단점 뭐라 그랬어요? 찬물이 나와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복간식은 뭐다? 물이 순환하니까 즉시 뜨거운 물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비용은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더 들어가죠. 그쵸? 더 들어가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 수전을 열면 즉시가 동그라미. 즉시 동그라미. 항상 즉시, 그쵸? 즉시 빼먹으면 안 돼. 즉시. 자, 그 다음에 리버스 리턴이라고 나와. 리버스 리턴 방식. 무슨 방식이요? 리버스 리턴 방식.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리버스 리턴 방식. 그럼 리버스 리턴 방식 알아야지. 그 리버스 리턴 방식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순환 배관 길이를 같게 밑줄, 역회전 밑줄. 목적이 뭐다? 각층의 온수순환 균등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각층의 온수순환 균등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각계, 역, 그 다음에 순환을 균등화. 이렇게 나와, 균등화. 그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보니까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순환 배관기를 갖게 하라 그래요. How?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보일러예요. 이거죠. 응? 이거죠. 자, 얘들을 같은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얘는 A라고 하죠. B, C입니다. 이 길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A가 되돌아왔죠. 한 바퀴. 어디까지? 보일러까지. 자, B는 보세요. C 볼게요. C. 자, A와 C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가장 긴 게 뭐죠? C죠. 그럼 A는 뭐예요? 얘는 갔다가 바로 되돌아오니까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C는 미지근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어떤 문제 생겨요? 우리가 순환 배관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온수가 불균등한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같은 식으로 왔다 갔다 했죠? 같은 순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안 되겠다. 어떻게 한다? 역으로 생각해, 역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자, 역으로 생각하면, 얘들을 내보낼 땐 뭐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땐 순도가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요.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 길이. 얘가 빨리 들어올 때는, 그 다음에 늦게 들어올 때는 빨리 돌아오죠? 그러면 A나 B나 C는 어떻게 돼요? 균등화되고, 그 방법 아까처럼 똑같은 순방향으로 온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그래서 순환 배관 길이를 갖게 하겠다. 어때요?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리버스 리턴 방식. 무슨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 그럼 리버스 리턴 방식을 하면 순환 배관 길이가 다르게 하는 거다? 아니면 같게 하는 거다? 거의 같게. 거의 같게.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배관할 때 같은 걸로 아니면 역으로 배관했어. 그렇죠? 온수 순환은 불균등해요? 균등해요? 온수 순환을 균등하게 배치해라. 이게 포인트죠. 어때요? 어려운 게 아니죠. 모르면 굉장히 힘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난방 설비가 나와요. 난방 설비. 예, 오늘 지금도 많이 나가네. 그렇죠? 난방 설비 나갑니다. 난방 설비 나가는데, 이 난방 설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제가 여러분의 학습에 진행을 위해서 퀴즈. 자, 첫 번째 퀴즈. 질문 1. 아파트나 또는 주택 등 국내의 주거 분야, 아파트나 주택 등 우리나라 주거 시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1번 고온수 난방, 2번 온수나 보통 온수, 3번 증기 난방, 4번 복사 난방. 자, 몇 번일까요? 4번 또 3번 또 2번 또 4번이랑 2번? 그쵸? 두 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에라나요. 하나 찍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중에 3번 중에 여기 1번에서 3번 중 배관직경이 가장 큰 방식은 몇 번? 2번.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사. 1번에서 3번 중 설비가 가장 높은 방식은? 자, 지금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문제 몇 문제예요, 지금? 세 문제죠? 자, 우리, 우리 선생님 좋아요. 자, 몇 번이죠, 지금? 소신껏. 아이, 안 물어봤어요. 네, 자, 몇 번이죠? 4번 또? 2번 또? 2번. 아, 오늘 오신 분 있어, 그죠? 예, 여기 뭐 학교생이 오셨는지 공부하시는 모르겠는데, 자, 몇 번이죠? 2번 또? 3번 또? 하나, 둘, 셋 할 때 빨리 찍으세요. 3번 좋습니다. 자, 우리 능력자, 그쵸? 예, 처음 오실 때부터 돋보이신 능력자 한 분 계세요, 그쵸? 자, 몇 번? 4번 또? 2번 또? 4번.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하실래요? 좋아요. 자, 해보세요. 자신 있어. 왜냐면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좋아요. 몇 번? 4번 또? 2번.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붉은색 계열, 그쵸?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요 네 분 중에 어디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같으신 분도 있네.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답을 체크해 줄게요. 정답은, 근데 이거 드리면 또 아우성 쳐요. 우리 교수님 잘못 알고 계셔요. 라고 하고. 그러면 아파트 주택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물어봤으니까, 복사난방이라고 그래요. 복사난방.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우리가 뭘로 구분하냐면요. 그렇죠. 대류 방식. 한마디로 라지에타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온수를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파트나 주택은 대류, 한마디로 매체를 이용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매체 없이 전자파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사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 뭐라고 해야 된다? 복사난방. 이거 전문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난방은 우리 복사난방이 아니라 뭐 고온수다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 이런 온도는 다 뭐라 한다? 복사난방. 이 복사의 기본 개념이 뭐죠? 매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훈훈하게 데꿔주는 방식. 이게 복사난방이거든요. 복사난방. 자, 4번. 예, 두 분은 맞으셨네, 그죠? 예, 두 분. 예. 세 분 맞으셨네, 세 분. 세 분 맞았어, 세 분. 이렇게. 하트 표시,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 3 중, 배관짓기 가장 큰 방식이라 했는데, 1번과 3번 중에 배관짓기 가장 큰 것은,
그러네. 그렇죠. 이것도 하트네. 그죠? 2번이에요. 그렇죠? 2번. 그럼 1, 3중 설비가 가장 높은 방식이다. 그럼 얘도 결과적으로 2번이야. 2번. 그렇죠? 예. 2번. 이렇게 빗나갔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혹시나 요 세 문제를 다 맞히시고 손 들어보세요. 야, 훌륭해.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편해 보이세요. 표정이. 그죠? 뭔가 왜 불편하다? 본인이 생각한 답이 아니 나와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죠? 예.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좀 들어보세요. 일단, 1번은 이해하겠죠. 얘는 학술적 정의니까. 우리는 복사를 한번 한다는 얘기고. 2번과 3번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은요, 실은, 단열을 했지만 이런 문틈이나 또 이렇게 유리창이나 이 벽이나 이렇게 주변 물체에 열을 뺏겨요. 그럼 우리가 보통 난방을 한다는 개념은요. 난방하는데 어느 집은요 굉장히 그 바람이 차게 이렇게 많이 빠져나오고 하고 해요. 난로를 때도 조금 열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 틈에 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벽이 얇아서 열을 많이 뺏겨요. 그러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더 들어가고요. 똑같은 겨울인데 어느 집 열을 많이 안 뺏겨요. 보온이 잘 돼 있고 단열이 잘 돼 있어. 그럼 그 집은 난방비가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난방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열의 손실량과 관계가 돼요. 열의 손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의 손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열의 손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의 손실이 많으면 라제타도 많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 생각해봐. 열의 손실이 많으면 난로도 많아야 되는 것처럼 라제타도 많아져야 되는데 라제타는 뭘로? 면적으로 보통 계산을 해요. 면적으로. 라제타 면적 있죠? 라제타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자, 열 손실이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똑같은 예를 들어요. 13,500kcal 열량이 1시간 동안 빠져나갔어요. 열량을 다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13,500kcal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라제타, 증기 라제타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증기 라제타는 라제타가 있어요. 증기 라제타. 이거 라제타죠. 그쵸? 이게 나오잖아. 그쵸? 라제타가 생겼잖아. 이렇게. 그럼 라제타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요 라제타 1제곱미터에 1시간 동안에 650kcal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자, 13,500kcal는 열량 뺏긴 거예요. 그런데 증기는 얼마를 1제곱미터에 650kcal 곱하기 하니까 요 방열기 면적은 얼마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빠진 만큼, 1시간 동안 열이 빠진 만큼 얘는 1시간 동안 뭐다? 열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열을 손실한 만큼 뭐를 해야 돼? 열을 줘야 되죠. 한마디로 여러분 운동하고 소화가 됐으니까 소화가 된 만큼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난방 개념도 뭐다? 열을 뺏기면 그 뺏긴 열만큼 많은 열량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손실된 열량과 공급된 열량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실된 열량과 공급된 열량이 같으면 흐려지는 거죠? 그럼 얼마가 필요해요? 그 라제타 면적은? 예? 20제곱. 20제곱? 그러면 1시간 동안 얼마를? 1시간 동안 20제곱의 증기를 여기다 갖다 주면 되는 거죠? 1시간 동안 얼마를? 20제곱의 그 라제타에 증기가 차도록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온수예요, 온수. 그럼 온수 라제타는 1시간 동안에 1제곱에 얼마만큼의 열량 공급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얼마래요? 450이래요.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13,500kcal의 열량을 뭘로? 450으로 나눠주면 같아야 되는데 따라서 A는 얼마가 필요하다? 약 30제곱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20제곱이에요. 증기는. 얘는 온수는 얼마다? 30제곱이에요. 1시간 동안에 증기는 20제곱만 채워주면 되는데 온수는 몇 제곱을?
30제곱을 채워주니까 배관 직경이 더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예? 온수가 커야겠죠? 배관 직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거꾸로. 증기 방식은, 증기 난방 방식은, 응? 배관 지름이 딴 방식에 비해서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을 맞은 지문, 틀린 지문? 맞은 지문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기난방 방식 배관 직경이 작다, 다른 방식으로 작아도 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왜 맞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외우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시험장 가면 또 반대로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암기에 의존하신 분들 그래요.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 계산해보면 당연히 증기난방 방식이 온수난방에 비해서 배관 직경이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뭐예요? 온수 직경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배관 직경이 커야 한다, 작아야 한다? 커야 한다. 가장 큰 거잖아요, 지금 셋 중에. 그죠? 이해하겠죠?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 난방을 유지하는데 이 증기 라지에이터는 몇 제곱이 필요하다 그래요? 20제곱이. 온수 라지에이터 몇 제곱 필요하다 그래요? 30제곱이. 어디가 더 규모가 커요? 온수가. 그럼 온수가 규모가 크다는 건 설비비가 온수가 많이 들어갈까요? 증기가 많이 들어갈까요? 온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온수가 가격이 가장 높다. 어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수긍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수긍이 돼요. 그렇죠? 수긍이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 기출문제 최근 나온 문제 이런 문제였어요. 최근에. 최근 나왔어요. 올해 나온 문제 우리가 시설비론 문제 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뭡니까? 제가 늘 중요시하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암기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이 시험장 맞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그 기출문제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근데 모를 때는, 원리를 모르면 그냥 암기를 하니까 시험장 가니까 헷갈리지만 이해하신 분들은 그냥 오케이. 야, 이거 늘 풀었던 문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라 뭐다, 지금 보니까? 이해. 이 지문은 암기 이해예요, 지금. 이해죠? 이해를 하시면 당연한 거고, 이해 못 하시면 억지로 암기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난방설비 보세요. 난방설비 분류라고 나오죠. 난방설비 분류를 보시면 뭐 직접, 간접, 지역이라고 있죠. 그 직접 하니까 대류 방식 고사난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간접 나와요. 온풍 난방. 그러면 직접과 간접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라제타 어디 있어요? 실내 있죠. 있다면 라제타가 실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라제타가 대류 방식 다 어디 있어? 실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여론을 취급하는 그 기기가 어디 있다? 직접 실내에 있는 거고요. 온풍 난방하면 온풍기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고 뭘로? 배관을 통해 공급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간접 방식이라 했던 거예요. 간접. 덕트 풍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이 온풍 난방 간접 방식이고요. 대규모 같은 건 지역 난방이라는 게 있죠. 우리 아마 이 지역도 지역 난방 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지역에. 자, 그다음에 공급 그 방식에 따라 개별식, 중앙식, 지역 난방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급탕에서 공부한 거 유사한데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용을 보면 우리가 직접 방식이 있고, 그렇죠? 간접 방식 중에 온풍 난방 있죠. 온풍 난방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 이제 우리가 개별식 있고, 중앙식 있고, 지역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출제됐던 거죠. 온풍 난방 방식은 직접 난방 방식이다. X, 간접 난방 방식이다. 왜? 가열하는 이 기기 자체가 외부에서 풍도로만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개별식과 중앙식의 차이점을 아까 급탕 방식과 유사해요, 사실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적인 조작은 개별식이 유리해요, 중앙식이 유리해요? 개별식이 유리하죠. 국부적인 조절은 개별식이 유리하죠. 그렇죠? 유리하죠. 그러면 우리가 배관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배관 손실이 크다는 것은 개별식이에요, 중앙식이에요? 중앙식이겠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중앙식은 도중 열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비슷한 특징은 이제 이해하시고,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이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우리 현재 여기 지금 노원일 때 아파트만 해더라도 아파트마다 단지별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그죠?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역난방공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파트에 이제 개별 난방 보일러를 돌리면 뭐 우리가 연료를 약간 비싼 연료를 떼워서 난방만 하고 급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역 난방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친환경 쪽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 어떤 기기를 통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관리하는 이런 난방이 가능해요. 근데 이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아파트가 상기동, 노원 이렇게 중계 다 몰려 있죠. 가능해. 근데 저기 산꼭대기 수락산 쪽에 만약 아파트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거 생겨요? 배관을 연장하려면 어려우시워요. 어려우니까 사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된 데는 유리할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가 저 멀리 단도로 떨어지는 데는 공급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 특징이 뭐냐면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하는 건 겨울철에는 급탕이나 나무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한여름에는 뜨거운 물 많이 필요해, 작게 필요해요? 많이 안 필요하니까 사실은 계절적 부하 변동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계절적. 겨울엔 많이 필요한데 사실 여름엔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역난방공사 뭐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만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협력이 안 돼가지고 5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러면 자 가격이 올라갈까요? 싸질까요? 올라가요. 그러면 생겨요. 한마디로 이제 그 가격 분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기는 몇만으로 10만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었는데 협조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5만 가구만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가격 분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어쨌든 단점도 있고 특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난방 방식에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라면 우리가 요 직접 난방 중에 우리 대류 난방이라고 했었죠. 대류 난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복사 난방이 있었고요. 이 대류 난방의 대표적인 걸 보면은 증기 난방과 고온수와 온수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증기 난방과 복사 난방만 비교해 볼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증기 난방과 복사 난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데 우리가 증기 난방, 복사 난방, 증기 라제타 그려 볼게요. 증기. 자. 보가 있고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보통 라제타를 설치해줘요. 설치해주죠. 그래서 요 사이를 한 5, 6cm 띄워서 이렇게 찬바람이 뭐가 되도록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식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순환하는 겁니다. 뭘 데워주는 거예요? 공기를 데워주는 거예요. 공기. 이게 이제 증기난방이고요. 증기난방. 그 다음에 이 복사난방은 유리창이 있고요. 보통 단열재로 이제 메꿔줘요. 단열재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채워주고 요 사이에 배관청이 있고 이렇게 마감을 해요. 마감을. 자, 이게 복사난방이에요. 복사난방. 이 복사난방은 뜨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은근해요. 은근하게 이렇게 은근하게 주변 찬물체에다 보내줘요. 이렇게 사방에 고온 전후를 계속 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복사난방부터 얘기할게요. 복사난방. 이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요, 우리 특징은 뭐 좋은 상태의 난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좋은 상태라도 난방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전기처럼 무지하게 표면이 뜨겁지 않고 은근하게 난방이 가능한 거예요. 은근하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는 먼지 같은 게 날아가진 않아요. 먼지 같은 게. 그럼 반면에 얘는 굉장히 고온이죠? 고온이니까 무슨 문제? 화상의 우려가 있고요. 이 가느다란 먼지가 아재처럼 피어 올라가죠? 먼지 같은 게 올라다녀요. 먼지가 발생합니다.
먼지. 그 다음에 뭐도 커요? 소음도 커요. 얘는 소음도 거의 없어요. 그쵸? 여러분 뭐 바닥 난방했다고 소음 커지진 않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소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또 특징이 뭐냐. 얘는 보세요. 얘는 이 천장은 뭐가 돼? 공이 되고 바닥은 정원이 돼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얘는 상부와 하부. 그쵸? 상하부의 온도차가 크다 작자?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니 불쾌해요. 원래 사실 바닥이 따뜻해야지 여러분 있는 데가. 여러분 있는데 거쪽이 따뜻해야 되는데 천장은 따뜻해요. 근데 바닥이 추우니까 발이 차가운 거야 사실은. 그렇죠? 차가운 겁니다. 하지만 얘는 뭐다? 온도차가 커야 작다? 굉장히 작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가 은근히 미지근해져요. 유리창이든 뭐 관계없이 벽체 은근히 미지근해지기 때문에 얘는 크게 온도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가장 쾌적한 상태가 돼요. 쾌적하다. 그 다음에 얘는 지속난방에 적합해요. 지속난방은 또 뭐예요? 장기적으로 난방하는 장소엔 적합한데 오케이 하는데 이 간헐난방하는 장소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헐난방.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복사난방 한다고 해서 보일러 틀었습니다. 바로 뜨뜻해져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은근하게. 그러니까 한 번에 가열되진 않지만 서서히 은근하게 가열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금방금방 켰다 켰다 하는 것보다 한 번 틀어놓고 일정한 시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는 뭐가 가능해요? 얘는 반대로 얘기하니까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간헐난방 유리하다. 왜? 즉각 뜨거워지거든요. 하지만 얘는 뭐다? 간헐난방 유리하고 장기난방 유리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추워지는 겁니다. 금방 식어요. 그렇죠? 금방 식어. 그 다음에 자,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열들이 다 고온의 저온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요. 열을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그러니까 찬물을 열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왜 바깥 기온에 기류와 비슷할 정도로 냉기가 흘러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환기를 하면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환기를 하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환기를 자전한 장소에는 증기난방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왜? 환기를 할 때마다 추워지니까 다시 열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환기를 합니다. 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만, 그쵸? 그렇다고 얘네들이 바로 식는 게 아니죠? 왜? 주변 물체가 은근히 데워서 열량을 갖고 있어요. 열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열을 축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기를 해도 뭡니까? 먼지나 필요한 그런 공기는 밖으로 나가겠지만 실제로 문을 다시 닫아도 여기 은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환기를 자주 하는 곳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중요한 장점이고요.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약간 층 높이가 높아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거의 차이가 없죠? 복사난방은 공에서 전원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이 건물 이 층 높이에 따른 이러한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층 높이가 높은 건물에도 난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쾌적하죠? 가장 쾌적한 방식이지만 뭐다? 돈이 고가예요. 고가. 설치비도 비싸고 유지보수비도 비싸고 그렇죠? 얘네들은 뭐예요? 설치비도 저렴하고 그렇죠? 유지보수도 저렴하지만 가격은 싸다, 저가다. 다만 불쾌하다, 쾌적하다. 다소 불쾌할 수 있더라, 그렇죠?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우리 교과서 내용 볼게요. 내용 보시면 우리 교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본 주제에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려사항 나왔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냉난방 시 외기 도입량을 최소로 해라. 냉난방 시 그게 뭘 얘기해요? 냉방과 난방을 할 때 외기 도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마디로 얘는 뭐랑 똑같아요? 에어컨 틀면 여러분들 문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 틀으면 닫고 해요. 닫고 합니다. 닫고 한다는 것은 외기 유입을 최대로 한 거예요? 최소로 한 거예요? 최소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난방이나 냉방을 할 때는 외기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외기 도입량을 최소로 하란 얘기고요. 두 번째, 맞는 얘기. 세 번째,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얘기 뭘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 실내 유지 온도를 30도로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방을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만약 내가 19도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난방을
작게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설정하는 실내 온도는 가급적 낮게 유지해라.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원기기는 부하 발생 패턴에 맞춰 대수를 분리하여 제어 가능하도록 설치하라는 얘기는, 자, 부하 발생 패턴 밑줄, 대수 분리 밑줄, 그렇죠? 제어. 자, 우리가 춥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난로가 백인용 난로가 있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백인용 난로를 가동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돈도 많이 들죠. 그런데 백인용 난로를 가동해야 되는데 보통 몇 명이 있다? 몇 명? 30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백인용 난로를 가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백인용을 공급해서 여론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뭐다? 이것보다 10명 단위로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10개씩 분리해 갔더니 30명 필요하다 3개만 키고요. 40명 필요하다 4개만 키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대용량 여론기기를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하 발생 패턴에 맞서서 대수를 분리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간기의 외기 엔탈피 밑줄, 실내 공기 엔탈피보다 낮은 경우 외기를 이용해서 냉방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엔탈피라는 거 온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간 계절기에 한 9월달쯤 실외 온도는 뭐 한 18도쯤 됐다고 치고요. 실내 온도는 한 28도쯤 돼요. 그럼 실내 온도 28도면 어떤 온도야? 높은 온도, 낮은 온도? 높은 온도. 후지 그래. 왜 온도가 높아졌을까요? 이 컴퓨터라든가 전산 장비가 각 열을 내고 있죠.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시죠. 전사실 가면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왜? 컴퓨터가 많으니까 기가. 거기다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뭡니까? 항상 열받아 있어요. 사람들 열받으면 온도 높아지죠. 그렇죠? 이런 실들은 실제로 밖에는 시원한데 여기 더워요. 여기서 에어컨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실외기 있죠? 실외기를 공조 시스템에 갖다 주고 여기다 팬 있어요. 대형 팬으로 딱 불어주면 어떻게 돼요? 냉동기를 가동한 게 아니라 신선한 공기만 이렇게 이 팬을 통해서 내부로 전달해주면 시원함을 느껴요. 그러면 이때 냉동기라는 걸 가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외부 차가운 기운만 안에다 갖다 줘도 냉방이 되더라. 이것을 외기 냉방, 뭐라고요? 외기 냉방이 됐다는 거예요. 외기를 이용한 냉방이다.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랍니다. 뭐라고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쓰세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외기 냉방. 중간기나 동절기에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 외기를 이용해서 냉방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 엔탈피는 높고 외부 엔탈피가 낮다는 뜻은 내부의 기온은 높고 외부의 기온은 낮기 때문에 차가운 외기를 이용해서 냉방하는 그 시스템을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다시 뭐라고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덜 써요? 더 써요? 에너지를 덜 쓰겠죠? 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주제 105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106부터는 제가 설명을 일부 드리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가볍게 타치하면서 공조 시스템 가야 돼요. 왜냐면 공조는 양이 좀 많아서요. 내용이 많아서 조금 공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소화 설비 같은 게 좀 어렵거든요. 마지막 시간 될 테니까 다음 주 3주죠. 오늘 2주까지죠. 2주차죠. 이번 달. 어떻게 오늘 좀 공부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았죠. 예,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수업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수업하는 방식 보면 알겠지만 질문도 하고, 그렇죠? 예, 답변도 받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점검하면서 퀴즈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또 따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 자, 우리 단독종화도 순서가 뭐라고요? 부요산소. 뭐라고요? 부요산소. 다시 뭐라고요? 부요산소. 부패, 요가, 산화소독, 부요산소.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많은 걸 제가 학습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다만 날짜가 좀 아쉬워. 시속일은이 금요일이라는 것은
보면 이제 우리 불타는 금요일을 그렇죠. 참석을 못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날 뜻깊게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의 미래의 주택가이사님 되시기 위한 과정이니까 참고 인내하시고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